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80대 아버지에게 50대 두 아들이 재산을 하루라도 빨리 증여받기 위해 아버지와 분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보통의 자식들이라면 알 것이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저도 애들 키우느라 힘이 많이 듭니다. 재산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큰아들 경민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경민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직 내 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인데 벌써 나눌 생각을 한다니.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버지, 저희도 가정이 있잖아요. 솔직히 동생 경우는 아직 미혼이라 뭐 돈 쓸 일도 없고요. 저는 형으로서 제 몫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민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형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께서 쓰셔야 하는 거잖아요. 작은 아들 경훈이 끼어들었다. 야, 경은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다 관리하시면 재산 문제로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 미리 나누는 게 서로 편하다고. 경민이 경훈을 노려보며 말했다. 경민아, 그런 식으로 동생에게 대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조급해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판단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준호는 경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미리 증여를 안 하시면 나중에 상속세로 절반을 날리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라 고생해서 모으신 돈이 다 세금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경민이 현실적인 논리를 들이밀었다. 그렇다 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쓸 거다. 내가 그 돈을 얼마나 현명하게 쓸지도 의문이고 말이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그건 저를 너무 무시하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제 몫을 잘 관리할 자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는 건가요? 경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믿지 못한다기보단 내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요구를 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로 보이는구나. 내가 나를 위해 생각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준호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제게 아무것도 주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군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 집안에 제 몫이 없다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경민은 비꼬듯 말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 저렇게 말씀드리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니잖아요. 경훈이 형을 말리려 했다. 경훈아, 너는 빠져 있어. 이런 문제는 어차피 내가 이해 못할 거야. 경민이 경훈을 무시하며 손을 휘저었다. 경민아, 대화라는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내가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너에게 충고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한 말을 곱씹어 봐라.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맺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지만 제 뜻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경민은 의자를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민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 고집불통이야.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대체 왜 지금 나누지 않으시는 거야? 나만 손해잖아.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일궈온 재산은 엄청났다. 여러 대도시의 상가 건물과 넓은 토지, 은행 계좌에 꽤 큰 돈이 묶여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준호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경민은 그 돈을 자신이 마땅히 상속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민의 아내 미선은 경민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오늘은 얘기가 잘 됐어요?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경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답했다. 아버지 말이야. 절대 재산을 나눠주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 아직도 다 자기가 관리해야 한대. 미선은 눈썹을 찌푸리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 많은 재산을 혼자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으신데 미리 정리해 주셔야 우리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냥 끝까지 혼자 관리하실 생각인 것 같아. 경민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미선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집 대출 갚는 것도 빠듯한데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경민은 미선의 말에 더욱 압박을 느꼈다. 그는 곧바로 동생 경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훈아, 잠깐 나 좀 보자. 얘기 좀 할 게 있어. 경훈은 형의 요청에 따라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경훈이 자리에 앉자마자 경민이 입을 열었다. 경훈아, 아버지 재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지? 경훈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형님, 저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이건 우리도 생각해야 할 문제야. 아버지께서 지금 재산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상속세로 엄청난 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해서 미리 증여를 받아야 해. 경민은 설득하려는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경우는 고개를 저었다. 형님, 저는 아버지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힘들게 일해서 모으신 돈인데 우리가 먼저 달라고 하는 건 너무 무례한 것 같아요. 경민은 점점 답답함을 느끼며 말했다. 경훈아, 너는 너무 순진해.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우리도 우리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경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경민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우는 아버지의 돈에 욕심을 내는 자신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불편했다. 형님, 저는 아버지를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는 실례일 것 같아요. 경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 참 답답하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도와줄 생각이 없구나. 그날 밤 경민은 집에서 혼자 고민에 빠졌다. 그는 동생 경훈이 자신의 계획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지만 결국 혼자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경민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동생과 함께 행동해야만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경훈이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동생을 설득해야지. 다음 날 경민은 경훈의 집을 찾아가 설득을 이어갔다. 그는 경훈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경훈아,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줘. 내가 나서면 아버지도 더 신뢰하실 거야. 나 혼자 하는 것보단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 경훈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경민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다. 경민은 경훈에게 약속했다. 우리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재산을 나눠받으면 내 몫도 충분히 보장해 줄게. 너도 걱정하지 마. 경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아버지께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맙시다. 저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경민은 속으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함께하면 아버지도 결국 설득당하실 거야. 이제 시작해보자. 경민은 자꾸만 머릿속에서 아버지와의 대화가 떠올랐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고 경민은 그 고집을 꺾기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오늘도 아버지와의 대면을 준비하며 그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에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 거다. 경민은 다짐을 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떠돌았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불필요한 갈등만 남을 것이었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간직해온 보물이었고 이제 그 보물이 자신에게 돌아와야 했다. 그동안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그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아버지,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으세요? 경민은 아버지의 집 거실에 앉아 천천히 말을 꺼냈다. 준호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무슨 생각? 내가 언제부터 내 돈에 관심을 두었냐? 나는 그동안 너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집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아직도 나의 재산을 손대려 하는 너희들이 내게 뭘 원한다는 거냐? 경민은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재산을 나누어야 할 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나중에 세금 문제나 상속 문제를 생각하면 미리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이내 마지못해 말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욕심이 많냐? 내 재산을 나누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죽으면 다가오는 문제들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 경민은 점점 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의 기획이나 사업에 투자한 시간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결국 그는 무언가 강하게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아버지가 그런 태도를 취하면 결국 다 끝나고 나서 가족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 돈을 빨리 받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자꾸만 재산 타령하는 걸 보니 너도 결국 나랑 똑같은 욕심을 갖고 있구나. 그게 다 내가 원하는 거냐? 경민은 절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가 이러는 이유는 그가 직접 아버지의 뜻을 꺾어보지 않아서였고, 이제는 자신도 아버지에게 할 말을 해야 할 때라고 느꼈다. 네, 이건 결국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좀 더 현실적인 결정을 하셔야 해요.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시면 저희는 정말 길을 잃게 될 거예요. 준호는 다시 한번 경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알았다. 내가 너의 말을 들을 만큼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너에게 그 재산을 줄 생각은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 그게 나의 뜻이다. 경민은 아버지의 눈에서 그 어떤 타협의 기미도 보지 못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아버지,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야. 경민은 더 이상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아버지에게 말한 모든 내용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분노의 표출이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버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면 저는 평생을 아버지의 재산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나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제발 제 뜻을 좀 이해해 주세요. 경민의 말에 준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아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가 지금까지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지 경민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고집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경민은 그 후에도 아버지와의 대화를 여러 번 시도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재산을 나누지 않겠다고 버텼다. 이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고 경민은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미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동생 경훈을 설득해 함께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두 형제가 힘을 합친다면 아버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경민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경훈을 다시 불러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경훈아,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우리가 둘이 합쳐서 아버지를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너도 이제 알겠지? 경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경민의 말이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알겠어요. 형, 그런데 아버지를 너무 자극하지 않도록 하자. 저도 아버지를 생각해 봐야겠어요.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울 때가 되었다. 경민은 아버지와의 갈등이 계속될수록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결국 동생 경훈을 끌어들여서라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시간의 여유도 없고 아버지의 의사만 고수할 수는 없었다. 경민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동생에게 연락을 했다. 경훈아, 내가 말한 대로 아버지와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번에는 우리가 합심해서 아버지의 결정을 바꿔야 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든 나누도록 해야 해. 경훈은 말없이 잠시 고민한 후 답했다. 형, 나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실 거야. 그런데 형 말대로 이게 해결책인 건지 확실히 모르겠어. 경민은 경훈의 주저하는 모습을 보며 답했다. 알아, 경훈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실 것 같아? 내가 아버지한테 계속 설득해봤지만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으셔. 결국 우리가 힘을 합쳐서라도 해내야 해. 경훈은 한숨을 쉬었다. 경민의 주장도 일리가 있었다. 아버지가 이미 나이가 많고 건강도 그리 좋지 않다는 사실은 두 형제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만큼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훈은 형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알겠어. 형이 원하는 대로 하자. 내가 도와줄게. 경민은 곧바로 경훈과 함께 계획을 구체화했다. 두 사람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짜기로 했다. 경훈이 아버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다가가서 말을 꺼내고 경민은 그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결국 재산을 나누게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두 형제는 그날 저녁 아버지와 만날 자리를 마련했다. 경민은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아버지에게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준비했다. 경훈은 조금 불안했지만 형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진지하게 얘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훈이 말을 꺼냈다.
준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경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나눠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아버지께서 이미 나이가 많으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상속 문제도 그렇고 세금 문제도 다가오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미리 나누면 더 효율적일 거예요. 경민이 이어서 말을 했다. 맞아요, 아버지.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시면 나중에 더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본 결과 아버지께서 미리 재산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내 재산은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지. 너희들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거냐? 경우는 아버지의 고집을 꺾기 위해 더 나아가기로 했다. 아버지,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나중에 일이 커지면 저희가 가족끼리 갈등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미리 정리해 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경민은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전히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준호는 경민의 말에 다소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수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재산을 너희들에게 나누지 않겠다. 그게 내가 내린 결정이다. 너희들은 내게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없다. 경민은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그는 곧 동생에게 말했다. 경훈아, 이제 우리가 밀어붙여야 한다.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경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아버지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경민은 대답 대신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다. 경훈아, 이제 다른 선택은 없어.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해. 어차피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더 강경하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도록 요구할 계획을 세웠다. 이제는 아버지의 고집을 깨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두 형제는 합작하여 아버지를 설득하고 재산을 차지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결코 자신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두 형제의 음모를 알아차린 순간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만 갔다. 가족의 갈등은 이제 더욱 치열해질 것이었다. 준호는 두 아들의 끊임없는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한 채 자신의 결정을 고수했다. 그는 경민과 경훈이 자신을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자꾸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로서 두 아들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경민과 경훈은 점차 지치고 불안해졌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경민은 점점 더 갈등을 고조시키는 방법을 생각했고 경훈은 아버지의 태도에 실망하며 무력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서재에서 하루 종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들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점차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자신이 고집을 부린다면 결국에는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그날 밤 경훈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경민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억지로 재산을 나누게 한다면 결국 그로 인한 갈등이 가족의 모든 것을 망칠 것이라고 느꼈다. 경훈은 다시 한번 아버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형의 말에 휘둘린 것 같아요. 경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준호는 조용히 경훈을 바라보았다. 그래. 나는 내가 그런 결정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알겠지.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내 재산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나누겠다. 경훈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버지, 나도 이제 그만 고집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형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경훈의 말에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들이 이리 말하는 것을 처음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도 이제 커서 알겠지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너희들이 나이를 먹어야만 이해할 것이다. 경훈은 아버지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면서도 경민과의 갈등이 걱정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불안해졌다. 그런데 그때 준호의 의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경민과 경훈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재산을 분배하려는 마음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두 아들에게 모두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다. 준호는 서재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다. 그 편지에는 아들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은밀히 세운 계획이었다. 그 계획은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경훈아, 내가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겠지. 준호는 무겁게 말을 꺼냈다. 경훈은 그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 아버지는 사실 두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을 이미 세워두었다는 것이었다. 경훈은 경악했다. 그는 즉시 경민에게 이 사실을 전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이미 두 아들의 계획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의 의도를 차단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준호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아버지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겠지만 나는 결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지 않겠다. 대신 나는 내 재산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기부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제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겠다. 경훈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아버지가 세운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이 모든 게 형과 나를 속이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군요? 경훈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준호는 경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그동안 너희들에게 조금씩 신뢰를 주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어. 내가 준비한 것들은 너희들이 절대로 손에 넣을 수 없을 것이다. 경훈은 아버지의 결정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순간 아버지의 결단과 계획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훈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는 듯이 말이다. 준호는 서재에서 편지를 닫으며 말했다. 이제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경훈은 깊은 한숨을 쉬며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내린 결단에 대해 혼란스러웠다. 그가 아버지를 이해한 순간 이미 그가 원하던 결말은 시작된 것이었다. 경훈은 아버지 준호의 결단에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과 형 경민이 재산 증여를 빠르게 받기 위해 쌓은 모든 노력이 무너져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동안의 계획이 그저 아버지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불과 몇 조각의 바람처럼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충격을 받았던 경우는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뜻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경우는 형 경민과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형이 보여준 불같은 태도와 아버지의 재산을 얻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그에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경우는 형에게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경우는 경민의 집으로 가며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동안 경민과 함께 협력하던 일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모두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민은 경훈이 찾아오자 마자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넌 언제까지나 아버지 편에 서겠다고? 그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이냐? 우리가 재산을 빨리 증여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 너도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넌 정말 내 동생이 아니야. 경훈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형, 나는 이제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했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빠르게 재산을 받으려고 했던 게 잘못된 일이었어. 사실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리시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야. 우리가 너무 서두른 결과로 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야. 경민은 분명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흔들리다가 다시 경훈에게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경훈아,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건 아닐 거야.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건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야. 경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면서 결국 입을 열었다. 형,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욕심부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 경민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그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 뻔했다. 그러나 경우는 그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더 이상 경민의 잘못된 길에 끌려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때 준호는 서재에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경민과 경우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의 속내는 완전히 달랐다. 준호는 두 아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상속을 하려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상태였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미 두 아들에게 그 재산을 어떻게 쓰게 할지를 결심했다. 준호는 그동안의 결정을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두 아들이 보지 못한 그 핵심을 알고 있었다. 내가 증여할 재산은 두 아들에게 줄 것이 아니다. 나는 다른 곳에 쓸 것이다. 그것이 그가 숨겨두었던 진짜 의도였다. 그는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 위해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모두 기부할 생각이었다.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더 이상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재산이 아들에게만 쌓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는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 경은과 경민은 계속해서 서로의 입장이 다른 채로 싸우고 있었고 그 와중에 준호의 마음은 차분히 굳어져 갔다. 그는 이제 아무도 그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들들은 그의 생각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준호는 이미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경우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는 아버지에게 정말로 사라져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아버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내가 기부할 재산은 내가 결정한 대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에 만족할 것이다. 경우는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며 그가 기부한 재산이 어떻게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준호는 경훈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다. 내가 그 재산을 어떻게 쓰든 너희들은 그 결정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내가 한 일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었어. 경훈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뜻을 되새기며 그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했다. 그날 아침 경훈은 아버지의 결정을 깊이 생각하며 잠에서 깼다. 아버지 준호가 보여준 결단은 단순히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가족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아들들이 물질적 욕망을 넘어서 더 큰 가치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경훈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작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경훈은 여전히 형 경민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형 경민은 그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얻으려 했고 이번에도 아버지가 증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을 것이 뻔했다. 경훈은 형의 반응을 잘 알고 있었다. 경민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그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권리라고 여겼다. 경훈은 형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전하고 형이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손을 떼기를 바랐다. 형이 만약 아직도 재산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진지하게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경훈이 형의 집에 도착했을 때 경민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경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말을 꺼냈다. 형, 아버지가 증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경민은 TV를 끄고 경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명히 불만이 가득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증여하지 않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경훈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형, 아버지는 재산을 우리가 다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 그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거라고 해. 다른 곳이라니? 경민은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그게 말이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걸 알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뭐가 되냐고! 경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형,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셨어. 우리가 너무 빨리 증여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거야. 아버지는 그 돈을 기부하겠다고 하셨어.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야. 경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속으로 갈등이 일고 있는 듯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형.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옳다는 걸 알게 되면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게 될 거야.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맞는 거야. 경민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경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너는 너무 쉽게 말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해. 나도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어떻게 쓰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까 내가 너무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 같아. 경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형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쁜 일이었다. 그러나 경우는 형이 정말로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경민은 이미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해왔고 이제 그 집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준호는 자신이 오랫동안 구상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경운을 불렀다. 경훈아, 너가 잘 알고 있듯이 나는 이 재산을 기부할 생각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너와 경민에게 하나의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다. 경운은 아버지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이제 내가 기부할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나는 내가 남긴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통해 배우기를 바란다. 내가 기부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경운은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겼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고민할게요. 하지만 경민은 여전히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 반발하며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하려 했다. 경우는 그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느꼈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경우는 경민과 함께 아버지의 계획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경민과 작은 아들은 사실 그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조작하기 위해 몰래 협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민은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받게 하기 위해 그동안 부모를 속여왔고 그것을 통해 경운을 속이고자 했던 것이다. 경운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형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경운은 이제 더 이상 형의 잘못된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사실을 아버지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경운은 준호를 찾아갔다. 아버지, 큰일이 생겼어요. 경민과 작은 아들이 사실 재산을 나누려는 계획을 짰어요. 그들은 그동안 저희에게 속여왔어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게 됐구나. 너도 알다시피 나는 두 아들에게 신뢰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 그 신뢰가 깨졌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거야. 준호는 이 사실을 법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경민과 작은 아들에게 증여된 재산을 모두 회수하고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을 세웠다. 그가 결심한 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경우는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가기로 다짐했다. 형이었든 작은 아들이었든 그들에게 속지 않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날 경우는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 법률사무소에 함께 갔다. 준호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 두었고 경운에게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말했다. 경훈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경민과 작은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법적으로 회수하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들을 믿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 주었는지 모르겠다. 경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아버지, 저도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걸. 준호는 경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남긴 재산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이다. 경민과 작은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갔다면
그들에게도 분명히 교훈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한 후 준호는 변호사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변호사는 사건을 신중히 분석한 뒤 증여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준호 씨, 재산이 증여된 후에는 법적으로 회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협박이나 속임수로 재산을 넘겨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경민 씨와 작은 아들이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그들은 그 재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우는 그동안 형 경민과 작은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불법적으로 증여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을 정리해 주었다. 변호사는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재산을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것을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준호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결심했다. 내가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유는 단지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경민과 작은 아들이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경우는 아버지의 결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동안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갈등과 마찰이 이제는 끝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경민과 작은 아들의 반응을 예상해야 했다. 며칠 후 경우는 형 경민과 작은 아들을 만났다. 경민은 여전히 자신이 얻은 재산을 놓고 다투려는 태도를 보였고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경우는 그런 두 사람을 마주하며 담담히 말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회수하고 사회에 환원하신다고 하셨어. 그동안의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거야.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경민은 분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우리의 권리야.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경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형, 그건 권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버지에게 해왔던 요구와 행동은 정말 부끄러운 일일 뿐이야.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아야 해.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사회에 돌려주기로 결심하셨어. 작은 아들은 경민의 옆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걸 잘못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래. 그게 말이 돼. 경우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야. 그 후 준호는 법적 절차를 거쳐 경민과 작은 아들에게 증여된 재산을 회수했다. 그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국 두 아들은 재산을 반환해야 했다. 그 돈은 모두 사회에 환원되었고 준호는 자신의 재산을 통해 보다 큰 가치를 나누기 위해 노력했다. 준호는 재산을 환원한 후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그동안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운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전파하고 싶다. 그의 계획은 단지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쓰일지를 고민하며 실천에 옮기는 것이었다. 준호는 이제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경우는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동안 물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운 것이다. 경우는 아버지의 결정을 통해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경우는 아버지와 함께 사회환원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고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경민과 작은 아들은 결국 그들의 잘못된 욕망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는 그들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렇게 한 가문의 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끝을 맺었고 그들의 삶은 이제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동안 쌓여온 갈등과 분쟁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뒤 그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를 찾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경운과 함께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를 이끌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조금 더 나누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죠? 경훈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준호는 경훈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렇다 우리가 그동안 물질적으로 풍족했지만 이제는 그 풍요로움을 사회와 나누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돈을 떠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큰 보람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함께 다양한 사회적 프로젝트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활용되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깊게 생각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결국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토대로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경우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아버지가 무엇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호는 경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그동안 재산을 쌓은 이유도 단지 나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어.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나섰다. 경우는 교육 분야에서, 준호는 사회복지와 자선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협력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들이 만든 변화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민과 작은 아들이 그들의 재산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시도를 계속했고 그때마다 경훈과 준호는 그들의 태도에 실망했다. 결국 경민과 작은 아들은 법적으로도 그들의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경훈은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알겠어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경훈을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 맞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이제는 그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때가 왔다. 우리가 남긴 재산은 그저 돈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 그들은 함께하는 일에서 점점 더 큰 의미를 찾았고 점차 그들의 목표는 단지 돈을 나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이 단순한 기부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만든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준호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만든 변화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의미가 될 것이다. 경훈은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으며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재산은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만든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경훈은 아버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동안의 모든 갈등이 결국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그들의 선택은 이제 물질을 넘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길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더 큰 유산이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 그 어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